끝까지 사과는 없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얘기 계속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언도 폭력도 없었다. 그래서 사죄할 마음도 없다. 고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감독과 선수들의 변명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폭행하고 폭언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독으로서 관리 감독, 그런 선수 폭행이 일어났던 부분을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그 부분에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 최숙현 선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같이 지내는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럼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가까운 건데. 네, 보신 것처럼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 주장 그리고 선배 선수 모두 폭력을 한 적 없다고 국회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김선 평론가님, 그런데 저 셋 중 2명은 영구제명이 됐죠? 네, 영구제명 뒤늦게 영구제명 조치가 됐고요. 네. 철인 3종 경기에 공정위가 열려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영구제명 조치를 내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반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뒤늦었다. 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이미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제 그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잖아요. 네. 문체관광인가요? 거기에 출석해서 네. 감독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네. 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안타깝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폭행이나 폭언했다고 하는 점을 부인하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예. 운동치료사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네. 폭행을 주도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 또한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감독, 그리고 주장은 영구제명,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이 남자 선배 선수 같은 경우는 10년 자격정지가 됐는데 이들이 또 재심을 신청할 수는 있나 봐요. 재심은 가능하죠. 어느 예, 예. 곳이나 다 마찬가지로 징계가 있으면 징계에 따르는 이의제기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한데 대한체육회에서 과연 그 재심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받아준다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어디다 재심을 신청해서 그걸 절차를 그렇게 밟을 것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체육회조차도 징계를 내릴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스포츠 인권센터라고 하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진정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스포츠 인권센터 두면 안 된다. 그걸 빼서 별도의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방금 전 그래픽 화면에서 잠깐 나왔지만요. 가해 증언이 가장 구체적이고 많이 나왔던 인물이 바로 팀 닥터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징계 얘기는 없네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이 팀닥터는 잠적을 했어요. 일단 네. 네네. 연락이 안 되니까 기초 조사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법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하는 징계거든요. 네. 회사에서 징계를 낼 때 그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학생하고 일반인하고 잘못 저지르면 학교에서 일반인한테 징계 낼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팀닥터가 네. 이 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선수하고 감독은 등록된 사람이니까 내부 징계가 있는데 이 팀닥터는 등록된 사람이 아니니까 내부 징계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팀닥터에 대한 징계를 못 내렸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사법기관의 수사기관의 수사와 절차, 이거 사법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피해 나갈 길이 없는 거죠. 아마 예. 그 사법의 어떤 잣대로는 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까지 좀 높아 보여요. 네. 근데 이 팀닥터가 과거에는 이 선수들 숙소 근처에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한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팀닥터의 얘기를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나와 있는 언론 보도들 및 고 최숙현 선수나 그 주변 인물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옵니다. 단순 네네. 폭행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주장이었던 장모 씨한테 돈을 일부러 상납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성추행 얘기도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팀닥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워낙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마 이거야말로 내부 징계보다는 저는
수사기관에는 수사를 통해서 사법 절차를 통해서 진실이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앞서 감독, 그다음에 주장, 그때 다른 남자 선배 이렇게 세 사람이 국회에서 뭐 얘기들을 했는데 그 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뉘앙스는 좀 다르거든요. 네. 남자 선배 같은 경우는 아예 때린 적이 없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 얘기는요. 이 주장이라는 장모 씨는 뭐 때린 적이 있다 없다 말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세 사람 내에서도 책임 소재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팀닥터까지 4명이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봐야죠. 예. 네, 한편 지금 잠적 중인 이 팀닥터와 관련해서요, 선수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나왔던 이야기, 목소리를 한번 준비했는데 듣고 바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닥터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며 수술을 하고 왔다는 말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추가 피해를 폭로한 선수 말고도요, 이 성추행 피해자가 더 있다, 증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 참 이게 씁쓸하더라고요, 평론가님. 씁쓸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전 이 가하게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뺨 때리고 뽀뽀해달라고 요구하는 뭐 이런 일들도 벌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선수를 지배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주장이긴 하지만요. 네, 주장이지만. 그러니까 운동 처방사라 지금 팀 닥터라고 하는 것도 닥터라는 표현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대한의사협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운동 처방사라고 하는 사람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경주시청 소속 그 팀이잖아요. 예. 어떻게 공무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감독의 선배라는 이유로 와서 선수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을까? 그게 네. 어떻게 용인됐을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을 이런 방식으로 뭐 녹취록 공개된 걸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 내 말 안 듣느냐? 살 빼라고 하는데 왜 안 빼느냐? 네.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 억압하고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선수들을 다뤄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선수들을 자기가 지배하고 그들을 뭐 일종의 그루밍 상태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차례 지시를 내린 적도 있었죠. 오늘 그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도 역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아서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대구지검이 이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다 잡아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들이 수사를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고 최숙현 선수가 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 좀 써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겨놨죠. 네. 예, 남겨놨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고 그게 이제 한 번에 쓴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지처럼 적은 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신빙성은 상당히 인정받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주변에 보고 들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들의 증언들이 있는 거로 봐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길은 저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뭐 죄명은 뭐 지금 기하급수가 늘어날 수도, 일단 뭐 폭행인데 이거 예를 들어서 폭행 형태에 따라서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뭐 상해가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도 공갈 혐의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역시 추행이 있었다가 하면 강제추행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죄명이 늘어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고, 네네. 다만 어떤 고 최숙현 선수의 어떤 일지 같은 것들, 일기 같은 것들, 그리고 주변 분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그리 어려울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평론가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이건 보수 언론에 뭐 결탁한 일이다 이렇게 좀 화를 내는 일이 있었는데 통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통화를 해서 체육계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체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체육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네.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체육계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도 좀 일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와전이 돼서 마치 자기가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 당사자처럼 얘기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체육회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죄가 없거나 그렇지 않은 종목까지 우리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전 대한체육회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일반 선수들까지 모두 다 너희들도 똑같이 맞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번 사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는 하겠지만 일부의 이런 일로 뭐 체육계 전체가 호도되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